인공태양을 만드는 건 지구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인공태양이 되면 그야말로 혁명이죠.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유레카라는 걸 외쳤잖아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과학자들인 것 같아요. 우주의 비밀을 내가 알아냈다라는 그 엄청난 그 기쁨? 핵융합은 그걸 느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기로는 2030년경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몰입 초대석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을 하고 계시는 나영수 교수님이십니다. 나영수 교수님은 1998년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시고 2000년에 같은 과에서 핵융합공학 전공으로 석사를 하시고 2003년에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과 박사, 플라즈마 물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1년 동안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을 하셨고 2006년에서 8년까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고 그 이후에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고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서 2017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이제 정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ITER라고 이제 그러죠. ITER 국제핵융합 무슨 기구죠? 거기에 국제 전문가 그룹 ITPA 통합운전 시나리오 그룹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수상으로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이 있고요. 2017년 신양공학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바닷물에서 연료를 추출하여 인공태양을 만드는 핵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 실험로 ITER라고 그래요. ITER. 거기에 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 교수님은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창의와 도전, 창의와 탐구 등 다양한 강의를 개설했고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부학장 재직 시 교과서 다시 쓰기 경진 대회를 신설하였고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에도 참여하여 저도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 이제 창의성과 관련돼서 창의성도 연습이 된다고 과연 창의성은 타고나는 걸까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오늘 소개할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 더 썬빌더예요. 핵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독자 후기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 에너지로 기대되고 있는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 연구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가 인공태양을 통해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으려는 도전을 과학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기술적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에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열정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과정이 진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단순히 과학서적을 넘어 과학기술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합 발전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예, 평을 해주셨고요. 저도 읽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고 그다음 좀 이제 점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내용이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던 거가 제가 아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것도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재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쓰는 슬라이드 중에 거기 소개된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 핵융합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한스 베테인데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예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몰입을 했다. 이제 그래서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 6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이분한테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끔 아주 이분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걸 해결한 비결이 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머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매달려서 기꺼이 오랜 시간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다 몰입을 했다. 이제 이걸 제가 쓰는 슬라이드고요. 또 제가 연력학 강의를 할 때 항상 첫 시간에 소개하는 슬라이드가 존 모펠트예요. 자신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죠. 하이젠베르그, 파울리, 디바이, 지금 한스 베테, 막스 본도 아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 제자를 배출했는데 이분이 연력학과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재밌어서 첫 시간에 소개를 하는데 Thermodynamics is a funny subject 뭐 이렇게 이제 쪽이 있는데 그걸 한글로 해석한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연력학은 참 묘한 학문이다. 뭐 재밌는 funny subject라는 거죠. 재밌는 학문이다. 처음 배울 때는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연력학을 처음 배울 때는. 두 번째 배울 때는 한두 가지 사소한 점만 빼면 다 이해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배울 때는 내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돼서 하지만 그때 되면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력학이 이만큼 어렵다 이런 대가들도 연력학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연력학 첫 시간에 소개하는 조모펠트를 소개하는데 조모펠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책의 지필의도 및 이제 도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핵융합을 주제로 태양을 만드는 사람을 집필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기억에는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연구진을 떠났습니다. 프린스턴으로 이제 갔는데요.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코로나가 쾅 터졌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이제 다 취소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뉴저지 지방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이제 금지하는 그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간 책들이 없구나. 특히 이제 국내에서 쓴 건 정말로 없고요. 해외에서 쓴 걸 이제 조금씩 번역한 정도밖에 없어서 아, 이런 책을 참 집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 이제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생각은 한 1년이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국 4년, 5년 걸려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는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책 쓸 때마다 다시는 쓰나 봐라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책을 하나 애를 잉태하는 것처럼 힘든데 맞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걸작을 이렇게 집필을 하신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인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가리키고 또 이 제목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저도 저 자신에게도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현재 어떤 장치, 인공태양을 만드는 건 지구 위에 그 태양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되겠죠. 엔지니어들, 그 장치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직접 실험을 하면서 그 장치 안에서 실제로 만드는 경우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더 넓게 보자면 또 우리 함께 저희 랩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이런 대학원생들,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도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그 장치를 만들었군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만들어주신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자면 이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주시면서 또한 이 핵융합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 느낀 건데 저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그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수소로부터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핵융합을 해서 주기율표에 이제 다른 원소 물질들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경이로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설명 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이제 천체 물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빅뱅이라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양성자가 만들었다고 치면요. 양성자는 수소의 원자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 수소가 생겨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헬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양성자 결국 수소 두 개가 합쳐져야지 헬륨이 만들어지겠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양성자라는 애는 수소의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마치 N극과 N극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우주의 빅뱅을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됐고 이제 얘네들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운동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에너지여도 밀어내는 힘을 극복하고 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끼리 짠 만나면 원자 번호가 이제 2번이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차근차근 수, 헬, 리, 배, 붕탄 우리 아는 것들 쫙 만들어지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철까지 이렇게 보통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들의 이제 더 높은 원소들은 우리가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슈퍼노바라는 현상들, 막 영화 보면 나오기도 하고 하죠.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제 더 높은 에너지에서 이제 더 큰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이제 F이랑 그렇게 그런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요. 뭐 네. 텅스턴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소 핵융합 정도잖아요. 네네. 에너지가. 네네. 근데 지구는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초신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구에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네, 있다는 거는. 네네네. 우주에서 이제 우리가 별이라고 하고 있는 태양도 별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항성이라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항성에서는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면 헬륨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 결국 어디까지 가면 철을 만드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들의 중심부에는 가장 성숙한 별들 중심부에 철이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아까 말씀하신 텅스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초신성 폭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의 역사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나 과학적 한계에 부딪혔던 순간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다뤄주셨더라고요. 재미있게. 역사적으로 핵융합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토카막이라는 장치가 지금 러시아에서 개발된 장치입니다. 자기장을 사용해서 이 뜨거운 태양을 만들고 가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왔는데요. 그게 195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토카막이 처음 등장하게 된 그 시기가 또 가장 중요한 시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토카막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 이상으로는 온도도 안 올라가고 핵융합 반응도 더 이상 안 일어나고 그래서 다들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1982년에 이제 독일에 바그너 교수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H 모드라고 하는 고성능 상태의 플라즘을 만드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셨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분은 원래 핵융합을 하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저랑 같은 이제 선배님이신데 미넨 공대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타너 플라즈마 응용 쪽을 연구를 하셨는데 현재와 같은 이제 오일 쇼크가 온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중요하구나라고 하셔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셔서 이 핵융합 연구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떻게 핵융합을 하지 않은 다른 분야에 계시던 분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몰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데이터를 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게 아니야라고 했지만 이분은 재밌어가지고 주말 내내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시다가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돌파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핵융합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레이저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태양이라고 치면요. 태양을 만들기 위해 뜨겁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1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1보다 높은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1.2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현재는 더 훨씬 많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게 이때도 그 장치에서 연구하고 있던 일어났다는 얘기죠. 네네. 핵융합은 일어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보다 사람은 더 많이 봐야 되는. 마찬가지로 태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거기서 원래 그 장치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른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데 그게 저는 중요한 순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책에서 소개된 과거와 현재 위대한 과학자들 중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가장 큰 영감을 주었거나 독자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바그너 교수님이라는 분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야에 있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러니까 정말로 돌파구를 마련하셨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해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어쨌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올 때 그죠? 생각지 못한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과 이제 그 핵융합에 관한 질문인데요. 한국의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과, 뭐 예를 들어서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성과를 내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방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이 분야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었나요? 이것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이 핵융합 연구를 시작하러 대학원에 들어갔을 98년만 해도, 그리고 제가 유학을 떠났던 2000년만 해도 핵융합의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제가 책 뒤에 이제 우리나라 핵융합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25년 전 그때만 해도 당장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석사 때 지도 교수님께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핵융합 학회를 가실 때 거기서 학회에서 지원금을 대줬어요. 너네 나라는 여기 대해서 아직 뭐 많은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서 좀 봐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갔다 오실 정도로 우리나라 불모지였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연구를 하고 싶으니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근모 장관님께서 오셔서 이런 전략을 세우셨어요. 중간 진입 전략이라는 걸 세우셔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항상 우리가 요만큼 따라가면 거기 또 더 앞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가장 최신, 가장 앞서 있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걸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핵융합 장치인 토카마크 장치 중에서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계획하고 있던 정말 세계 최첨단의 그 장치를 프린스턴에 지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승인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이 될 위기였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와 가지고 만들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가장 세계에서 앞서 있는 장치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그런 장치 우리나라 갖게 되니 거기서 또 훌륭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시고 하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정근모 장관님의 생각이 적중을 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책에도 적긴 했는데요. 이 중간진입 전략의 후에 이제 평가를 했었을 때 가장 성공한 사례 두 가지로, 하나가 우리나라 K스타라는 초전도 핵융합 토카마크 장치였고요. 또 하나가 잘 아시는 KTX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떼제베를 그대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의 철도를 만들어서 지금 기차를 타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은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지금 이제 막 앞서가고 있는데, 네네.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이제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그 책을 읽고 핵융합 과학자를 꿈꾸게 될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 선배 과학자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유레카라는 걸 외쳤잖아요. 근데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과학자들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뭔가의 정말 우주의 비밀을 내가 알아냈다라는 그 엄청난 그 기쁨인데, 핵융합은 그걸 느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분야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도 개발되고 자동차도 많이 개발되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핵융합은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럴 때마다 이제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를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아직 정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셔서 이런 핵융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연구할 때 저도 몰입해서 연구할 때 보면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70억 인구인지 뭐 80억 인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구 중에서 내가 처음 생각을 이제 한 거고, 그런 거가 정말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핵융합은 정말 이거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에너지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공태양이 되면 그야말로 혁명이죠. 정말 도전 정신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이 분야에 와서 도전을 해서 인류의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융합 발전은 뭐 늘 30년 뒤에나 가능하다라는 오래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이제 존재해 왔어요. 교수님이 예측하시는 이제 우리 집 안방에 핵융합으로 만든 전기가 들어오는 진짜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이것도 참 뼈 아프면서도 그런 질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갈 때도 지도 교수님께 언제쯤 될 거예요? 지도 교수님 이제 20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2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왜 항상 20년, 뭐 30년 이런 이야기를 할까 했었을 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터라고 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장치를 전 세계에서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전체, 뭐 대략 26개국, 그리고 뭐 영국도 포함을 시켜서요.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모여가지고 같은 과학 프로젝트를 한 게 인류 역사상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모여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장치를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치가 2000년대 초반에 2005년 정도에는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장치가 사실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치에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걸고 있는데 이 장치가 지연되다 보니 그 뒤에 것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코로나에 뭐해서 지금 네. 지연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각 나라들이 이미 이 이터라는 장치를 지금 많이 지었는데요. 이 장치를 지으면서 기술들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터럴 장치를 계속 가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획기적인 아이디어들,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 같은 걸 넣어서 약간 위험도는 있지만 네. 리스크는 좀 크지만 네. 도전해볼 만한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지금 장치들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치들이 빠르면 지금 몇 년 후, 2030년 전에도 상용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터를 하면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서 2030년경에 이제 새로운 장치를 지으려고 지금 국가에서 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기로는 2030년경에는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죽기 전에 그거를 보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글로벌 IT 기업과 수많은 빅테크 자본이 소형 핵융합 스타트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민간 주도의 거센 흐름이 기존의 정부 중심 연구, 그러니까 아이터 같은 건 이제 정부 중심 연구인데 그런 연구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기술이죠. 베이스로 쫙 깔고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터와 스타트업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터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이런 스타트업 쪽에 이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이 기업들은 이터에서 얻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거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얹혀가지고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고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걸 또 이제 이터에 적용해보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호 파지티브 피드백 좀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대하기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터의 기술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하길 기대하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이라는 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그동안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온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터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 실패하더라도 이제 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고 있는 이런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들도 아마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사람들은 그냥 거의 목숨 걸고 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약간 경쟁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터는 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하는 걸 보면서 네. 여기서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스타트업들이 새로 들이는 기술을 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및 이제 독자들의 이제 한마디 하는 것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 책의 여러 장 중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거나 독자들이 이 부분만큼은 꼭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대목은 어딘가요? 네, 저는 사실 이 핵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을 했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해 왔는가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제일 뒷장에서 앞쪽에서는 핵융합에 대한 역사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와서 지금까지 왔는가를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역사적으로. 뒤쪽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그 애착이 가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직 나이가 상대적으로는 젊기 때문에 이 핵융합을 처음에 개척해 주셨던 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찾아뵈서 수많은 일화들을 듣고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처음 이걸 시작하게 되셨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끌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위기, IMF라는 게 터지고 있었을 때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이 연구자들이 열정과 그리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일종의 축적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고의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이 장치는 자석을 가지고 자기장으로 태양을 가두는 장치인데 이제 자기장을 가장 높이려다 보니 초전도 자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통 모든 물질에는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전류를 흐르면 흐르지 마라고 막는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물질들은 온도를 쫙 내리다 보면 이 저항이 사라져요.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그냥 전류가 다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초전도 자석을 이제 그것도 가장 최첨단의
최전자석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거 발표하셨어요. 야, 우리는 이런 최첨단 장치를 만들어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해봐 이거죠. 잘해봐 이러면서 질문을 앞에 있는 분이 딱 하셨대요. 다 좋은데 너 초전도자석 본 적은 있어? 이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발표하신 분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와 자존심을 이렇게 긁네. 이분 얼굴이 20년 동안 안 보셨대요. 근데 더 자존심이 상했던 거는 진짜 본 적이 없었대요. 네. 그러면서도 이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 제가 담았거든요. 그런 일화들.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당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변에 깔렸던 우리나라의 엄청난 기술들 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 실력과 또한 이런 열정 그런 네. 것들을 좀 느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몰입을 해서 했는지를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가셨더라고요. 스토리텔링으로 그 딱딱한 얘기를 딱딱하게 전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스토리텔링으로 그 어떤 사실이 발견되는 과정 그걸 아주 재미나게 풀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력이 굉장히 좋으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수님 앞에서. 네. 끝으로 이 책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이 독자들에게 어떤 책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및 저술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 책 마지막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아직 우리는 핵융합을 상용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서 아직 성공을 못 시켰는데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누군가가 성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누군가는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초소형 핵융합을 성공시키셔서 핵융합이 성공되면 제 생각에는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네. 바닷물 가지고 에너지가 다 나오는데 그럼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죠. 네. 근데 그걸 또 초소형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고 예를 들면 비행기 싣고 우주에 싣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줄 분이 이 중에서 누군가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핵융합의 상용화를 위해 1분 1초라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똑똑한 대학원생들이 네.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를 하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술이 된다면 성공을 해가지고요. 네. 그 과정을 다시 다루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나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